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나랑 술 많이 마셔서 개인적인 관계랑 신뢰 같은 것들도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냐라고 그렇게 박지원 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윤 전 총장 나는 박지원 원장과 술 마신 적이 없다. 상가집에서 한 2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데 자신과 같이 했던 술자리가 있으면 동석자가 누군지 좀 말해봐라 라고 혹시 되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양상 사실은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것을 제보사주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박지원 원장, 나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 내가 맞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평론가님? 자,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거의 기억을 되새김질하면서까지 논쟁을 한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필시 가까운 사이가 아니겠죠. 아니면 술벗을 할 정도의 그런 관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관계라면 두 사람이 설사 술자리를 했다 하더라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저는 술자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논쟁은 별로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보고요. 박지원 국정원장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포인트는 이 사건 제보자와 이 사건의 보도가 있을 때까지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 그런데 국정원장은 민주당 출신이시고 그리고 현 정권 뭔가 좀 중요한 역할을 요직을 맡아서 맡기를 기대하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가 현실이 돼서 국정원장까지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막중한 위치에 있는 분이 왜 제보자인 조성은 씨, 30대 초반의 여성과 자주 접촉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 이건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상의를 했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했거나 이렇게 얘기를 전개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국정원장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성은 같은 사람들을 이런 인물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안가 비슷한 곳에서 호텔에서 이렇게 접촉을 해왔다 그러면 사실은 정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정치로 변질되거나 아니면 미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이 부분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윤석열과 친하다. 그리고 윤석열과 과거 술을 마신 자리에서 그와 나눴던 대화를 다 기록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건, 이 하나의 사건을 가장 먼저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었고 내가 그만큼 당신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것은 국정원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냥 깨끗하게 아니면 모른다. 나는 관여한 바 없다. 그냥 깔끔하게 자르면 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도 여기서 지금 중단되지 않으면 어쩌면 조성은 씨와 박지원 두 분에 대해서도 결국 수사로 밝혀라라고 하는 이런 공세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갖고 겁박하냐, 군사정권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말을 바꿔보면 자신 있으면 그 정보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 반면에 지도부에서는 약간 좀 거리를 두는 양상도 비춰지고 있는데 박지원 게이트로 비춰지는 것에서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통 보수층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겠지만 2030 세대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양상을 조금 바꾸고 있는 건 맞습니까, 교수님? 국민의힘 안에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당사자인 윤석열 후보의 캠프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캠프는 주변에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선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토론이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지지율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윤석열 후보가 언제 가장 지지율이 높았냐? 추윤 갈등 때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관련된 일이라면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서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선을 최대한 넓히고 다양화한다. 이거는 또 한 가지 효과가 있는 게요. 윤석열 후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혹을 의혹으로 덮는 효과도 또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 캠프는 이거 물러서지 않겠다. 이거 조작이다.
틀림없이 박지원과 조성은이 뭐가 있다. 이것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더 전선을 확대해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당 내부, 특히 지도부 일가 그리고 당 내부에서는 이걸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지원 원장이 민주당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박지원은 민주당 사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아니에요. 현 정부 인사가 아닙니다. 네. 야당과의 통합책으로서 국정원에 발탁된 거고 국정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유도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특명을 내려서 임명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논란이 네. 민주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또 상관이 없고 또 하나는 이거 뉴스버스가 발표했는데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는요.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성은 씨는 당시 총선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당시 야당 사람들이에요. 현재 민주당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권에 관련 인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필영 씨라고 홍준표 캠프에 있는 인사가 박지원과 만났다라고 네. 하는 거를 얘기했다가 지금 헛발질해가지고 지금 되짚기 당하고 있는데 자칫하다가 이거 되짚기 당하는 거 아니냐. 네. 자,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에게 치명타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면 조작설 또 박지원 원장에 의한 전면 조작설은 너무 나갔다라고 바라보는 그걸 우려하는 시각이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조정이 갈지 아니면 지금 지지율에서 뭔가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네. 윤석열 캠프가 전선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당 지도부하고 무관하게 더 커질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인 거죠.